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청군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벌써 10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인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배치도 여의치 않아 의료 공백의 우려가 큽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 당뇨 등 내과 전문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10달째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장과 공중보건의 8명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증이나 일반적인 내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 진료를 봅니다.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도 많이 가고 거리가 멀더라도 의사 선생님 꼭 계셔야 되는데 특히 내과는요.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내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내며 제시한 연봉은 3억 6천만 원. 전국 보건의료원 15곳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배정을 못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의 열악한 이 보건의료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연봉을 더 높이거나 주거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창녕군은 김부영 군수의 권위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선 8기까지 창녕 군수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는데요. 잇따른 군정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와 생태관광, 교통망 확충을 공약하며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부영 전 창녕군수. 민선 8기 출범 6달 만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선 3, 4기 김종규, 민선 4기 하종근 전 군수가 잇따라 뇌물수수로 낙마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을 앞뒀던 김부영 전 군수의 낙마가 세 번째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뒤 지금까지 6명의 창녕군수 가운데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창녕군수 민선 4기 때만 1년 반 사이 지방선거에다 보궐선거 2차례까지 모두 3차례의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한정우, 김부영 전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습니다. 창녕 국민들은 잇따른 군수 공백 사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출한 바 그 사람이 참 잘해야 되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또 나가라는 속을 일생해 보면 그거는 지울 수 없는 사정이거든. 우리 봐서는. 당장의 현안인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대응과 파크 골프장 정상화 등 군정 동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출신 후보 간 과열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군수의 부재는 지역 발전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 보궐선거 때 이제 또 누구에게 공천을 주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그 선거는 그 주민들을 단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그 동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오는 4월 5일. 잇따른 궁정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인데요.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창원시 의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말 파문이 시작된 지 29일 만이지만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좀 김 의원은 윤리 자문위에서 공인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죄송하지만 유족을 이용하려는 제3의 세력이 있어 민의를 대변하려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의 윤리자문위는 1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퇴 의견이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저희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오늘 위원회 결과는 제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의원의 최종 징계 결정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4대4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의 징계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여론에 따라 제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디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형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제시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경남도가 애초 주문한 조사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제시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의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용역 보고회입니다. 용역은 경남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경남에 특화된 예방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8달에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자체 최초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본 순서를 받아요. 용역에 앞서 경상남도가 제시한 과업 지시서입니다. 설문조사에 50명 미만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이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도 5곳 이상 넣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대상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창고업을 포함하고 업종당 50개 이상 조사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나온 운수 창고업 대신 상위 분류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기준도 경남도가 제시한 50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라는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하기가 힘든 짧은 시간에 하기가 힘드니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 제시된 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를 것이 없고 새로 제안된 경남 안전체조 개발과 안전뮤지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남도시 안전체조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문화라든지 궁궐격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냥 제안뿐이에요. 경상남도는 용역 보고서가 일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추가 보완 지시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리입니다.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달을 꼽으라면 단연 1월일 텐데요. 오늘 낮에는 계절의 시기가 무려 2달가량을 앞서가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 수준을 살짝 웃돌았지만 창원의 낮 최고기온은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신 크게 나는 기온 차이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탁한 대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의 대기질은 많이 호전된 모습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영하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과 창녕, 의령이 영하 3도, 양산 영상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양산이 최고 15도, 창원과 통영, 거제는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사천과 진주가 영하 2도, 합천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에서 14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최대 2m로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경남 남해안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전화금융 사기 발생 건수가 절반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전화금융 사기 발생 건수는 521건, 피해액 10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0% 넘게 줄었습니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전화금융 사기 총책과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모두 1,100여 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경찰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5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총경 승진 예정자 135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청 총경 예정자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본청 24명, 경기 남부청 11명, 경남 5명 등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잼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한국GM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 공장 774명 등 하청업체 노동자 1,700여 명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카허카잼 전 사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하동군이 귀농과 귀촌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7% 많은 5억 8천여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